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무역계약서에 기재돼야 되는 중요한 여덟 가지요. 여덟 가지 조건 중 수량 조건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무역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는, 뭐 반드시라고 해서 법적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여덟 가지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품질 조건, 그 다음에 수량 조건, 그 다음에 가격 조건, 가격은 얼마나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 대금 결제는 뭘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선적 조건, 그 다음에 보험 조건, 클레임 해결 조건, 포장 조건. 이 여덟 가지죠. 그죠? 그 중에 오늘은 수량 조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우선 수량이다 그러면 당사자끼리 계약의 당사자, 셀러 바이어가 거래하기로 하는 그 수량을 얼마나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정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계속되는 거래면 괜찮은데 첫 거래일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MOQ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MOQ. Minimum Order Quantity. 최소 주문 수량. 셀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으면 좋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첫 거래라면 그 판매가 불분명하니까 예, 가능하면 적게 수입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겠죠. 그쵸? 자, 이랬을 때 수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거. 먼저 수량의 단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수량의 단위를 정할 때는 개수로 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 길이를 정할 수도 있겠죠.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철강, 이런 것들. 그런가요? 그런 것들은 길이로. 그 다음에 넓이로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원단 같으면 넓이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길이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량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랬을 때 수량 단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개수 같으면 보통 피스, 그쵸? 몇 개. 그 다음에 EACH. 보통 줄여가지고 EA라고 쓰잖아요. 그죠? EA라고. 예. 그 다음에 세트, 다즌, 그로스 이렇게 쓸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같으면은 미터나 인치나 이렇게 쓰겠죠. 피트나 야드나 원단 같으면 몇 야드 이렇게 하겠죠. 넓이를 표시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부피를 표시할 때 이때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아는 거는 학교 때 배운 거는 부피 그러면 미터 세제곱이에요. 그쵸? 길이 그러면 미터고 넓이면 미터 제곱이고 근데 부피면 미터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무역에서는요. 미터 세제곱이라는 단어를 관습적으로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요. 대신 어떤 단위를 쓰냐면 CBM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 1m인 부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여태까지는 표시할 때 1m 세제곱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근데 무역에서는요. 수출하는 물건이 박스를 재보니까 1m, 1m, 1m다. 그러면 1cbm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러한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cbm, 큐빅 미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1m 세제곱 1cbm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그 패킹리스트요. 포장 명세서 여기에는 무게하고 부피를 표시하거든요. 수출되는 물품의 무게나 부피를 표시하는데 무게하고 부피를 표시하는데 그때 부피를 나타낼 때 만약에 10m 세제곱이다. 그러면 미터 세제곱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10cbm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혹시 모르셨다면 그 다음에
요 TEU, FEU라는 용어를 잘 좀 기억하셔야 돼요. TEU라는 거는 뭐냐면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1TEU 그러면 20피트 한 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가 야 이번에 내가 네 물건 네 원단 내가 구매를 할게. 근데 1TEU 정도를 수입하고 싶은데 가격 견적을 내줘. 그럼 무슨 뜻이냐면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 정도의 물량을 수입할게. 그에 대한 가격을 계산해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 feet equivalent unit 약자. 그래서 TEU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FEU라는 거는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40 equivalent unit.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피트 하나를 TEU, 40피트 하나를 FEU. 근데 TEU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수출용 선박을 컨테이너 선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컨테이너 선박의 그 어떤 그 운송 능력을 나타낼 때 TEU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떤 선박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만TEU다. 그러면 그 선박은 한 번에 20피트 컨테이너 10,000개를 실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퀴즈.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의 크기는 몇 TEU 정도 될까요? 만? 2만? 3만이 넘어요. 3만이. 근데 대단한 게요. 그 선박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3만 몇천. 예. 그러니까 동시에 20피트 컨테이너 3만 몇천 개를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TEU, FEU. 요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TEU 여기요. 여기 20피트 컨테이너 여기에 실을 수 있는 부피는 최대 한 32m 정도 되고요. 보통은 대략 한 평균은 한 25cbm 정도 돼요. 왜요? 왜 차이가 날까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실을 때요. 만약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을 때 밑에다가 팔레트를 깔아요. 예. 업계에서 그냥 파레트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정확한 단어는 팰럿이에요. PALLET. 팰럿인데 파레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피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물건만 따지면은 한 25cbm 정도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25cbm이라는 거는 왜요? 이걸 기억해야지. 만약에 바이오가 야 1TEU만큼 원단을 주문할게 그랬을 때 1TEU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부피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25cbm이 만땅이다. 만땅 좀 이상하나요? 만재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박스를 계산해 가지고 물건을 부피를 계산해 가지고 25cbm이 풀이니까 예, 우리 원단 같으면은 얼마 정도를 실을 수 있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25cbm이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EU 40피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20피트, 40피트 하는 게 그 컨테이너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피트, 40피트. 그러니까 대략 피트니까 미터를 계산하면 한 6미터 조금 넘고 한 12미터 조금 넘겠죠. 그쵸? 가로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20, 40이라는 게. 그래서 40피트 컨테이너 같으면 대략 한 55cbm 정도를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정리해드리면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는 cbm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20피트 하나 물량을 TEU라고 얘기한다. 20피트다라는 거는 컨테이너의 가로 길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높이는 대략 한 8.6피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로는 넓이는 한 8피트 정도 돼요. 그래서 20피트, 8.6피트, 8피트 컨테이너 하나 그렇거든요. 20피트 컨테이너가 그랬을 때 그 20피트 컨테이너 하나 그 부피를 적재할 수 있는 부피를 보면 그냥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한 32m 정도 되지만 실제로 그 데드 스페이스 공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팔레트 이런 거 생각하면 한 25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FEU 같으면은 대략 한 55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는요, 톤을 되게 많이 쓰죠. 그쵸? 톤을 많이 쓰는데, 이 톤을 쓸 때도,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1톤 그러면 1 해놓고는 톤 이렇게만 쓰지 말고 1 MT, metric ton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그 톤에 대한 키로로 환산했을 때 그 무게가 달리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롱톤이다, 뭐 숏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1톤 이렇게 써놓으면 미국 사람 같은 경우 뭐야 1000kg? 아닌데? 영국 사람 같으면 마찬가지로 1000kg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게 아마 미국 같으면은 셔턴 해서 907, 영국 같으면은 롱턴에서 한 1016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뭐 옛날 얘기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톤을 표시할 때는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MT라고 쓰자. 1톤이면 1 MT, 1 metric ton, metric ton.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1000kg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1 해놓고는 톤 이렇게 쓰면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키로수를 1000kg가 아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만약에 뭐 고철을 판다 아니면 뭐 시멘트, 아스팔트 뭐 이랬을 때 1톤 이렇게 쓰지 말고 1MT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벌크 화물일 때, 벌크 화물이라는 건 뭐예요?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무게 단위로 파는 것들. 이걸 벌크 카고, 벌키 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벌크 화물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용기에 담아가지고 팔 수도 있지만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가지고는 바이어들이 원료만 공급해 달라. 뭐 1톤, 2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팔 때도 그건 벌크 화물이에요. 그렇죠? 포장이 안 된 상태니까. 그다음에 이러한 벌크 카고일 때는요. 그 과부적 요인 조항 두 번째요. 이걸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MT 1톤이면 1MT 이렇게만 쓰지 말고 1MT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그 오차의 허용 범위를 써놓은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서로 간에 그 계량하는 그게 뭐 달라가지고 딱 1MT 같으면 딱 1000kg를 맞춰야 되는데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용 범위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 1번 보실게요. 그 벌크 화물일 경우에 LC 방식으로 만약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 특별히 금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적이 허용이 된다라고 신용장 통일규칙 UCP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5%. 그래서 신용장 거래를 하는데 신용장상에 만약에 1톤을 거래한다. 그랬을 때 1톤이라고만 쓰더라도 자동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적이 허용이 된다. 그래서
플러스 5%, 1톤에서 5%가 초과됐든 5%가 마이너스가 됐든 수량이 그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LC 방식이 아닐 경우에 2번이요. 그때는 반드시 과부족을 명시해야만 과부족이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정리해드리면 LC 방식일 때는 자동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과부족 허용이 되고 LC 방식이 아닐 때는 그때는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pproximate term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량을 표시할 때 그 앞에다가 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about, circa, approximately, around, some 이라는 단어를 쓰고 1톤 그러면 LC 방식일 때는 자동으로 10%의 과부족이 허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round 1톤 그러면 0.9톤에서 1.1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실어도 수량이 틀렸다. 계약 내용과 틀렸다. 1톤이라고 그랬는데 왜 1.1톤을 실었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용장 통일규칙 UCP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LC 방식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량 조건을 계약서에 쓸 때 되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예를. 그래서 quantity 이렇게 쓰고 weight and quantity determined by the seller as set forth in shipping document shall be final. 그래서 이게 그 shipping 그러니까 선적서에 써 있는 그 수량이 최종적인 것이고 확정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quantity 해놓고는 quantity subject to variation up to plus or minus 5% as seller's option. 이게 이제 과부족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셀러가 임의로 5% 플러스 마이너스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쓸 수 있다. An order shall be accepted so long as the quantity exceed 1000세트.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 quantity 해놓고는 2000 이렇게 간단히 쓸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내용은 8대 조건 중에 협상할 때 중요한 8대 조건, 합의를 봐야 되는 8대 조건, 그리고 계약서에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는 8가지 제품에 관한 거래에 관한 중요한 조건, 8대 조건 중에 수량 조건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8대 조건 그럼 뭐라고 그랬죠? 품질,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이 8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은 수량 조건을 얘기해 드렸고요. 어저께는 품질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가격 조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커텀즈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인커텀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격 조건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또 선적 조건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